그리고 항상 우선순위와 일정 듀에 갇혀서 뭔가를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다 네, 보니까 그쵸. 이게 일정상 왜 지금 해야 되는 네, 건지 네. 이게 개발자분들이랑 음. 소통할 때는 오늘은 CX 매니저가 개발자랑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모신 인터뷰인은 바로 승용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코딩 테스트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코드트리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브랜치 앤 바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창업 전에는 뱅크샐러드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음, 그 이후에는 루닛이라는 음. 의료 AI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리서처로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개발자 트랙을 밟게 되셨는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 와서는 이제 과도 컴퓨터공학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개발자가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네. 원하는 거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거의 모태 개발자를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브랜치 앤 바운드는 어떤 회사인지 네. 자랑해 주세요. 코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체계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쫓아왔는지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잘 결정을 해주는 거라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 맞는 커리큘럼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주는 코딩 교육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혹시 CX 매니저 분이랑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개발자로서 일을 할 때는 CX라는 타이틀 자체가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X 매니저분이랑 직접 일을 해본 경험은 네. 없지만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쪽 고민하는 분들이랑 좀 같이 일할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것 같은 게 개발자 분들이 CX 매니저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CX 매니저 분들이 기획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CX 관련한 동료분들이랑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자 입장에서 받았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느껴지셨는지. 그 고객의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셨던 분들이랑 일을 했을 때 마음도 편하고 개발자분들은 저는 보통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벗어나서 개발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배경 지식부터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해 주셨던 분들이 가장 일하기에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승용님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메모리라는 단어를 써주셨겠지만 사실 몰입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직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소화하기 쉽게끔 전달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스타트업 대표이잖아요. 그래서 CX 매니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CX 매니저의 업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그 CX라는 이미지가 CS 쪽에 되게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CX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CS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어떤 걸 더 기획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프로덕트 관점에서 서비스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할지를 잘 정의해주고 제안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제가 생각하는 CX의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VOC를 잘 가공해서 전달하는 게 제품 개선 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으신지. 고객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어떤 열차가 있는데 옆에서 계속 고객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거를 당연히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다른 좀 나뉘어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좀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좀 접점을 자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개발팀은 어쨌든 간에 마일스톤을
체계로 이제 돌아가다 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애드혹한 거를 맞습니다. 이제 주게 되면은 어쨌든 몰입감이 맞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가져가나요? 비율로 계산하자면 한 4대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5일 일할 때 최소 하루는 그거에 좀 몰두를 해서 잘 개선을 하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있어요. CX 매니저 입장에서는 VOC를 전달할 때 개발자분들한테 미안한 때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VOC라는 건 칭찬과 비난이 이것 또한 그쵸. 8대2로 들어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전달드리기가 되게 미안할 때가 많은데 개발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지. 저는 개선에 대한 요청이 네. 오거나 아니면 뭐 부족함에 대한 피드백이 오면 거의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발자라는 네. 타이틀을 내려놓고 창업으로 들어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개발자는 좀 더 크리에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만든 거에 대한 뭔가 에고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생룡님은 그에 비해서 그게 조금 적은 편이라서 오히려 좀 더 CEO 쪽으로 넘어온 것 같다라는 본인의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신 네, 거죠? 저는 결국에 정답은 고객의 소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드백이 왔다는 거는 다시 해석해야 되고 새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 일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어떤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계속 옆에서 VOC를 다른 사람이 듣고 개발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날 설득해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직접 부딪혀서 그 현장을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만든 게 진짜 잘 못 쓰는구나. 그쵸. 이걸 좀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사실 키는 대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표 입장에서 그래 개발팀도 조금 VOC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좀 더 수월해지는데 아니다 개발팀은 프로덕트에 집중해라라고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요청이 돼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공유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축하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결국 그거를 고쳤고 그게 이렇게 결과로 이어졌다. 요걸 좀 자주 이제 뭐 슬랙으로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사용자들 반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도로 공유를 자주 해주는 문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저도 항상 CX 매니저분들이랑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분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승용님만 봐도 오늘 1시 퇴근이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피드백만 주기 시작하면 인간이다 보니 방어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고객의 긍정적인 소리도 많이 개발자분들한테 공유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CX 매니저 분들이랑 뭐 하나의 이슈가 생성됐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코딩 교육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저희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코딩 테스트라는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얻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또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쪽으로 좀 정리가 됐던 게 아무래도 그 CX 분과의 소통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의할 때 고객의 목소리랑 가까울수록 정의가 더 쉬워지다 보니까 사실 문제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해결책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약간 실무 쪽으로 넘어와서 버그 리포팅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으신지? 버그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그 문제 상황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대안 그리고 끝으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 보인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실제로 하고 있어서 버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게 꼭 고객님이랑 저는 버그가 있는데 개발자로 넘어가면은 버그가 없어지는. 그래서 재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고객님한테 PC냐 모바일이냐 그렇죠. 뭐 브라우저는 어떤 브라우저는 뭐 사파리 쓰고 계시냐 아이폰이냐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물어보고 시작하면 고객님도 화가 덜 나는데 막 한창 막 다 얘기했는데
여기 얘기해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하면 화가 2배로 나서 임해질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승용님이 아까 그 중요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버그가 얼마나 우리 서비스에 중요한 버그인지 또 이제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돼야 그쵸. 되는 문제인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 다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주문이 뭐 다 막혔다거나 이게 이제 시급하다. 그쵸. 약간 그걸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네. 건지 네. 아니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분들만 네. 겪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중요도로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저 수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유저가 많이 볼만한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오탈자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결제가 안 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현실 운영상에서는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한 명이고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고객님이 굉장히 강성 고객이라 가지고 이거를 해결 안 해주면은 전체 운영팀이 마비가 되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개발팀이랑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전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쵸.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쵸. 대안을 잘 찾아드리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운영팀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운영팀은 이거를 스무스하게 잘 해결해내는 운영팀인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신 서비스에서는 VOC가 서비스에 뭐 몇 % 정도나 반영이 되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지금 채널톡을 달아서 채널톡으로부터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혹은 뭐 이제 뭐 캠프나 뭐 강의 같은 거 진행했을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설문지나 이런 걸로도 받기도 하는데 저희는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정리를 해서 전사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 스프린트가 혹은 그 다음 마라톤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고객의 소리 중에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싶은 거는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 마라톤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자주 나오는 소리는 항상 마라톤에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도 뭐 북마크라는 즐겨찾기 이런 기능이 없는데 항상 나오는 소리가 북마크가 있어야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어려운 거 다시 풀어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또 위로 올라가고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제 뭐 VOC를 저희가 듣는다고 하면 그 중에 그래도 2-3개는 항상 수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OC 100개면 5% 반영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로는 한 10% 정도는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초기니까 오히려. 맞아요. 요즘에 샤오미 같은 회사에서 제품팀이나 개발팀도 CS를 좀 돌아가면서 하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잘 운영해야겠지만 좋은 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발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걸 사용하는 걸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쓰이고 있네. 그러면 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반대로 만든 게 잘 안 쓰인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이게 팀의 회의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의견을 내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아티클 번역해서 쓴 게 있는데 제품팀이랑 CS팀이 해외에서도 친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가는 문화 중에 하나가 월에 하루는 그 CS 데이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CX 매니저분들이 감독하에 제품팀도 이제 응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CS 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딱딱하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것도 전문 영역인데 맞아요. 어려운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서로 굉장히 좋은 게 제품팀 입장에서도 VOC를 직접 이제 보는 것도 좋은데 CX 매니저분들도 제품팀한테 기획력을 배우게 되니까 다 같이 똑똑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개발자분들끼리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막 피어 리뷰 해주고 같이 페어 코딩 하는 것처럼 페어로 이제 CX분과 개발자분이 묶여서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삼성 코딩 테스트 실제로 6번 떨어지셨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저희랑 네. 자주 이제 소통하시면서 바로 이제 만점으로 통과하신 분도 계셨고 우와. 네, 그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 소개해주시고 이게 이래서 좋았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을 때가 아무래도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죠. 네, 아무래도 네. 네, 다들 실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군다나 오랫동안 해도 안 될 거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동기부여가 가장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가 성장했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분들이 직접 연락을 주셨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후에는 뭔가 글로벌 커스터머도 타겟팅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도 문제들도 다 영어로 네. 준비가 같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코딩은 다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는 언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개발자로서 일할 때 가장 큰 고충 포인트는 뭐인지? 외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부터 마라톤 다 정해지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팀이 꾸려져서 그 프로덕트도 어떻게 할지 기획 다 끝나고 디자인도 끝나고 그다음에 그 끝난 어떤 결과물이 이제 그걸 구현해라 이런 식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모든 일을 받아서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뭔가 고객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나 이미 하고 있는 거였는데 또 새로운 게 뭔가 주어지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는 논리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와 일정 듀에 갇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상 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할 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CX분들도 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같이 대화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승용님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식이라는 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똑똑한 분들이 그 지식을 영상이나 뭐 서비스라는 형태로 잘 전파해주고 계신데 좀 더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자체가.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정리를 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알렉사나 이런 비서가 내가 원하는 지식을 다 전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로든 자연스럽게 그걸 기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잘 정제가 돼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누군가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분야별로 지금 다 찢어져 있는 형태니까 그 기술을 먼저 저희가 이제 만들자. 코딩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분야까지도 맞습니다. 왜냐면 코딩이 일단 가장 중요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잘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도 이런 개인화된 코딩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개발자랑 CX 매니저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또 재밌는 콘텐츠로 저희 찾아올게요. 안녕.